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되게 재미없는 주제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요새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핫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핫하긴 하지만 접근하기는 정말 어려운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왜 어렵냐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안전 가이드라고 해서 61508로 해서 안전 가이드를 만든다라고 하는 사업을 처음에 참여를 해서 이제 같이 여기 이서정 교수님이랑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이게 컨텐츠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어디 동영상이나 아니면 책자나 아니면 조그만 어디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전문은 아닙니다. 일부 있어요. 근데 일부 있는데 보통 있는 컨텐츠가 10페이지가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딩으로 되어 있는 10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강의 자료식으로 이렇게 넘기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해봐야 한 2, 30페이지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안전 인증 관련되어 있는 데에서 뭐 영어 한글이 섞여 있는 그런 자료이긴 하지만 그런 쪽도 이제 도구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 실제로 참조하기는 좀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너무 좀 스페시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 고생을 많이 하면서 또 느꼈던 것들이 이게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조금이라도 볼만한 어떤 걸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자료 자체가 실제로 이제 한번 보신 분들은 한 앞에 위험이나 아니면 이런 안전이라고 다루는 한 80페이지나 100페이지 정도가 어느 정도 읽을 만한 것들이에요. 읽을 만한 것들이라는 게 뭐냐면 안전이라고 하는 거하고 위험이라고 하는 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 이런 데서 안전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리이고, 그다음에 저희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민은 뭘 했냐면, 그러면은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는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고민이 뭐 품질이다, 안전이다, 보안이다, 뭐 옆으로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포함한다, 아니면 속해 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잡히는 때가 됐어요. 언제보다 한 10년, 20년 전보다. 그 전에는 사실 품질도 싫었어요. 그냥 막연한 환상이고 이거 하면 뭐가 돈도 벌어질 것 같고 생산성도 늘어날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이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로 많이 왔거든요. 근데 안전은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접근성이라고 하잖아요. 안 잡힙니다, 이게. 도대체 소프트웨어 코드에 어디가 안전이 들어가 있어? 예, 이런 것들. 그러면 또 기능 안전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네?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은 이게 안전이 되는가? 해가지고 그런 거 고민들이 많고 근데 그걸 볼 자료들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접근을 하나씩 해나갔던 과정이 나름은 이제 좀 처음 시도였던 거고 지금 이제 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자동차, 의료, 제조, 항공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전 표준이라고 했던 다양한 표준들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작업을 국가에서 어쨌든 돈을 들여서 하는 예가 이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스플이나 이쪽에서는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쪽에서 예전에 품질이나 공학이 우리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으로 조금 끌어들여 왔다시피 그러면 이런 표준들이나 이쪽은 또 어떻게 기업들한테 좀 이렇게 빨리 접근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경쟁력이나 역량을 좀 가져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떳떳이 아니면은 진짜 서티 받아서 내보내가지고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좀 마련할까 하는 고민을 여기 뭐 TTA도 오셨지만 TTA, 뭐 스프리, 그다음에 나이파에서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생각보다 지금 엄청이라는 것보다 제가 들어보면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 품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고민이거든요. 그 도메인마다 알겠지만 아까도 잠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안전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이면서도 한쪽에서는 그게 장벽이거든요.
이 장벽을 자꾸 이렇게 쳐요. 그래서 못 넘어오게. 라고 하는 쪽이고, 예전에 이제 표준이 장벽이었죠. 표준을 받지 못하면 납품 자체가 안 되는 거 똑같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인증을 받지 못하면 납품 자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네, 지금 그 상황이고, 이제 그거 했던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산출물과 아니면 과정을 갖다가 지금 약 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처음에는 이제 과제나 그 약간 아웃그라 그 61508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어떻게 좀 바라볼까? 소프트웨어 안전성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이제 여기 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지만 제가 대충 참석하시는 분을 보니까 그 정확히 하시는 분이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우리가 만들고 이런 쪽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안전이라고 하는 걸 뭘 신경 써야 안전한 걸 만들었다라고 할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가이드라고 하는 쪽에서 각각에 대해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아까 얘기대로 공통가이드는 오픈돼 있어가지고 나이파 가면은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받아서 그냥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올해 해가지고 몇 개 기업에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잠깐 설명해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동차 뭐 당연히 그렇죠. 예전에 보면은 핸들 뭐 이러고 이렇게 예, 그죠. 매뉴얼로 됐다가 걔가 조금 이렇게 예, 파워 핸들만 돼도 기분 좋은 때고, 그다음 윈도우 이렇게 윈도우 올리고 뭐 할 때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90년도에는 야, 손 한 번 이렇게 돌려 해가지고 이게 올리고 내리는 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아주 미케니컬한 거에서 조금 더 스무스한, 예, 뭔가 자동 하드웨어적인 그런 게 들어가기만 해도 됐는데, 요즘 자동차판은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죠? 요즘 자동차에서 뭐 안전에 대한 게 몇 개가 이번에 들어갔다. 뭐 얼마 전에 제네시스 뭐 이번 19년 모델 보니까는 안전에 대한 게 뭐 얼마가 열 몇 개가 들어가고, K9 얼마 들어가고. 근데 안전이라는 게 되게 이슈가 됐던 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그래요. 안전이 이슈가 아닌 한쪽에서는 품질이다. 우리 자동차는 고장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해요. 고장이 안 난다. 근데 야, 고장 안 나면 우리 자동차는 정말 멋져요. 잘 나가요. 밟으면 팍 나갑니다. 하지만 그래요. 야, 그러다 너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게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고장 안 나. 나면 나 고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멋이 없어? 내가 처음 선택을 타면 돼. 밟아서 나가는 거 웬만큼 다 나가. 그런데 타다가 내가 사고 나서 하면 이게 지금은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죠? 지금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가시권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거 지금 나오는 걸 떠나서 그 자동차에 보면 안전장치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좀 자동차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요새 그 봄에 항상 그 CES를 가거든요. 1월 달에. CES를 가면은, CES가 사실은 보면 가전이잖아요. 가전. 예, 텔레비전, 예, 세탁기, 냉장고 이걸 전시하는 데인데, 작년부터 가니까는 CES 한쪽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데는 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큰 자동차 회사. 물론 이제 또 특이한 회사가 있어요. 어디? 카니발. 카니발인가요? 우리 저기 요트가 아니라 유람선 만드는 데 있잖아요. 아까 이제 교수님이 잠깐 그 배를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배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물차 같은 배들이죠. 그냥 물건 날르는 배, 우리가 계속 만들었던 배이지만은 진짜 제대로 된 배는 요트인 거죠. 몇백 미터 정도 돼가지고 위아래 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야 되고, 그 안에 돌아다니다가도 길 잊어버려서 생기고, 거기서는 어쨌든 뭐 RFID니 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배를 보면은 뭐가 요트가 있어요. 요트. 돈 있어야 타는 좋은 배잖아요. 요트 들어가는 이 모니터 하나만 딱 봐도, 이 모니터 이게 화면 하나 보면은 화면 하나만 해도 몇십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쪽도 보면은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저희 그냥 쓰는 웬만한 이쪽 기술하고 다른 기술이 들어가요. 왜? 비싸니까. 네, 돈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CES를 가보니까 이제 거의 자동차 축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가니까 자동차에 앞으로 뭘 달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해놓고 부스도 다 했고. 그러다 올해 또 가봤어요. 이제 올해는 또 뭔가 또 삐까뻔쩍하게 뭔가 만들어줄까 라고 가봤는데, 올해 가면은 다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작년에는 현대가 관을 크게 했으면 올해는 모비스가 크게 하는 시기죠.
OS, 하만카돈, 그러니까 자동차에 부착하는 우리가 전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부착하는 어떤 이런 것들, 걔네들. 그래서 뭐 우리가 뭐그 자율자동차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 벤츠냐,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율자동차는 어디죠? 예? 예, 보시가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은 이미 어쨌든 우리가 완성차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 부스보다는 이쪽이 훨씬 많이 차지해요. 실제로 자율자동차에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자동차 말고 비행기로 살짝 가보면 비행기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비행기의 안전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표준들은 이미 80년대 다 만들어졌어요. 비행기는 더 놀라운 건 제가 이제 요새 이제 또 DOE780 쪽에 좀 접근하다 보니까 이미 비행기에서 통합해서 한다. 왜냐면 비행기는 되게 빨라야 되거든요. 판단이 어떤 온도나 압력이나 외기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보를 빨리 습득해가지고 조종사나 다른 쪽에 액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 어떤 안전성, 이렇게 안정성, 신뢰성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는 처음에 시작은 거기도 모듈라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모듈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어떤 부품이 있으면 잘 끼워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나에 통합돼서 가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통합된 아키텍처가 있고 거기에 다 끼우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인티그레이트 모듈 아키텍처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게 에어버스에 들어간다 아니면 이게 보잉에 들어간다에 따라서 만드는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일종의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도가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뭐예요? 그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표준이죠. 유럽에 들어가려면 ED 쪽을 해서 받아서 오라.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들어가려면 DOE780을 받아서 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게 비행기는 그냥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냥 거의.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잃을 게 많냐는 얘기잖아요. 비행기에서는 그냥 떨어지면 바로 죽으니까 그런 거고 저희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F-35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뭐 이를테면 언제까지 한다면서 또 안 해주고 그 다음에 해준다면서 또 안 해주고 또 안 해주고 그러면서 가격은 계속 올리고 아 니들 왜 그러냐 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넘겼는데 그 다음에 이게 허당이거나 아니면 정말 많은 장비를 했는데 제대로 쓸 수 없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저희가 이제 안전이다, 신뢰다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게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이제 제가 이게 우리 에어버스 A380 있잖아요. 저희가 멀리 갈 때는 좀 저것 좀 탔으면 하는 것, 그죠? 자주 타기도 하는. 근데 저게 보면은 그 개발비가 뭐 120억 유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40억 유로예요. 비행기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90%입니다. 그 조금 또 저기 한 건 제가 비행기 쪽을 보다 보니까 이제 DO780을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하드웨어라는 규격이 다 만들어지고 표준의 인증을 어떻게 할지 만들어진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가가지고 살짝 끼워지는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비행기는 소프트웨어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80년대. DO780가 먼저 만들어지고 만들었던 팀이 하드웨어도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이제 이호사라고 하는 그쪽에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이쪽은 조금 정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구나.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런 거고 이게 금액이 엄청난 거예요. 그죠? 5점 몇 조, 14조 막 이런 정도 금액이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 우리나라 큰 기업 삼성 SDS 작년에 보니까 9.4조, 5조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인증 비용이 40억 유로잖아요.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이게 2대 정도 개발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몇만 이렇게 만 명이 1년 동안 죽어라고 한 매출입니다. 근데 매출하고 이 개발비,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똑같거든요. 이게 엄청난 산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벌고 마는데 여기서는 기술력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프트의 힘일 수도 있는 거고 소프트의 중요성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소프트가 중요해서 이제 기계에 막 붙이죠. 여러분도 이제 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에서 편하니까 이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던 많은 것들 때문에 의류에서도 이따 설명드렸지만 이게 그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테락 25라고 이게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처음 죽인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진짜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죽였어요. 다른 식으로 죽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첫 사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리안이잖아요. 유럽. 네. 이쪽도 보면 한 10년 정도 70억 달러 정도를 해서 했는데
뜨자마자 40초 만에 터졌어요.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7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했는데 그 되게 보면은 비트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손실을 갖다 입게 되거든요. 전력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예전에 뭐 한번 그 전기가 블랙아웃 돼가지고 뭐 양식장에 새우가 죽었느니 뭐가 죽었느니 했잖아요. 근데 저기 보세요. 이게 그냥 지도에서 빵꾸 뚫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 이제 에너지 쪽이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데 그쪽에 어떤 오류라고 하는데 저도 사고사를 열심히 읽다가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경보기가 작동을 제대로 안 했다는데 작동을 하긴 했는데 사이에 살짝 원래 이게 10초 단위로 뭔가 이렇게 해주게 해서 돼 있었는데 이게 에러가 나서 그걸 이렇게 살짝 하고 잠깐 반복을 갔다 오면서 몇 시간이 났는데 그 스택 500플로가 나면서 주변에 있는 거 다 죽이고 연쇄적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많은 것들이 저기 할 정도로 죽었다라고 어쨌든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아주 단순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게 뒤에 가면 엄청나게 큰 어떤 사고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 급발진 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되게 일부고 제가 이제 뭐 그 하다 보니까 이게 보면 이게 있어요. 책 저기 제가 쓴 건 아니고 역사 속의 소프트웨어 오류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 좀 읽으면 야 좀 이렇구나라고 해서 되게 열심히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굳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쪽에 관련된 자료들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는데 그나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전부터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게 그거에 대한 뭔가 좀 안전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보고 좀 더 안전한 기계, 장비, 장치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기본적인 규격이 ISO나 IEC의 가이드 50일이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격을 따라서 만들어진 기능안전 표준이 IEC 61508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하는 공통 가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통 가이드의 기반이 IEC 61508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모든 안전의 모표준이라는 거죠. 자동차도 철도도 의료도 원자력도 프로세스도 기타 다른 쪽에서도 다른 도메인에서 야 우리 뭐 이제 만약에 해양에서 우리 도메인에서도 안전에 대한 규격을 우리 도메인에 좀 맞게 좀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면 일단 레퍼런스를 61508을 기준으로 삼아서 프로세스나 테크닉이나 아니면 뭐 산출물이나 이런 쪽을 정의해가지고 표준을 만들거든요. 마치 우리가 품질을 할 때는 1207이나 9115 지금 25000 시리즈 이쪽을 참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규격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이 나왔고 이거에 따라서 이게 98년도에 처음 나왔고요. 두 번째 릴리즈가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다른 표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6108은 정말 어려워요. 이게 읽기 싫고 읽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표준처럼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이런 표준으로 가서 표준서를 딱 보면 되게 잘 만들어졌다는 제가 항공 쪽 이번에 갑자기 DO787 딱 보니까 정말 이해하기 쉽다 갑자기 그런 자동차 쪽 261로 가면 이거 잘 만들어졌네. 이제 좀 더 잡히는 식으로 오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6108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거, 해라는 거는 하라는 거 이건 1207을 봐서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막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어쨌든 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적으로는 6108이라는 걸 기능 안전을 생각을 할 때는 목표준으로 되어 있다. 그냥 그런 거 이제 여러분이 지식이라고 얘기하면 6108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좀 알고 이게 목표준이라는 걸 알아도 이제 아는 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108의 구성을 보면은 6108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합쳐져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같이 있어서 하드웨어 전체적인 어떤 구조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그다음에 뭐 정의,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무결성이랑 안전무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 합칠 때는 어떻게 하고 기법 수단은 어떻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작업한 이 공통 가이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하고 하드웨어가 합쳐지는 거고 기법 수단을 중심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108이 이 하드웨어나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소프트웨어 입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에 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안에 가서 프로세스를 좀 더 잘 보면은 이런 16개의 어떤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은 어떤 걸 분석하는 단계. 이제 분석을 뭘 분석하겠어요? 그죠? 이제 안전한가를 보는 거죠. 안전한가 보는 거는 위험한가를 먼저 따지는 거고, 안전과 위험은 이제 양쪽에 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처음에 보면은 그러면은 안전이라고 하는 거를 안전 기능, 펑션을 어떻게 뽑아낼 건가라고 하는 게 5단계가 딱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좀 나누고 이제 개발을 하고 다시 합쳐주고 유지 보수하는 식으로 전체 가이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158이. 네. 그래서 보면은 6268의 무결성이라는 게 뭐다, 뭐 위험이라는 게 뭐다, 그다음에 무결성의 할당은 어떻게 한다. 가볍게 넘어가고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구현의 수명주기, 전체 수명주기고 소프트웨어 수명주기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생각 많이 보는 VMV의 모델로서는 어느 단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쭉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게 아까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읽어도 이해가 안 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준 자체가.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제 거기 좀 다른 얘기지만 6108이 지금 이제 2010년 거라고 사실 한글로 되어 있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읽어보면 98년 겁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98년에는 사실 도스 코딩하던 때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 보면은 모바일하고 웹 코딩하고 정말 CBD 나오고 뭐 나오고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온 때거든요. 얘기하는 게 좀 달라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기법 얘기하고 뭔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아주 옛날 얘기에서 이게 뭔 얘기하는 건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 그 표준 거기에 올라와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읽으면 되게 이거 안전은 정말 어려운 내용이구나. 내가 이거 읽어도 정말 이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정말 고차원적인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해를 안 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날편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내리지는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적혀져 있는 내용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가이드를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는 거 작업을 할 때는 사실 보면은 가이드 하면서 읽어보니까 이런 거를 아무리 잘 우리가 해설서를 만들어도 누가 읽어도 또다시 어려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만들자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만들려면 어떻게 쉬운 거냐? 그럼 글자를 쉽게 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품질이나 공학하고 조금 연결시켜서 단계나 뭔도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해주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써져 있습니다. 예. 근데 안전을 접근하면서 이제 그 테락 25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테락 25 그죠? 소프트웨어가 처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인 사례라고 해서 이게 병원에 가면은 저도 저는 처음에 시작을 의료 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 쪽에 대한 시스템을 좀 아는데 병원에서 그 꽉끼리 경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병원 원장 선생님이 가장 센 그 과일 것 같지만 사실 원장 선생님 가장 힘없는 과에 있는 분이 원장 선생님 왜냐하면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은 산부인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세다고 하는 내과, 외과 이런 식으로 그분들은 원장 할 시간도 없어요. 그거 아니어도 원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합니다. 부원장도 안 하고 다른 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거는 그거고 병원에서 또 하나 이제 과끼리 경쟁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로 경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단은 병실 하나라도 더 해야 내가 돈을 더 벌어요. 근데 거기서 돈을 더 벌어야 그만큼 원자 그 인센티브가 더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수술장. 수술이 가장 큽니다. 병원에서는 가장 큰 돈 버는 거는 수술한 다음에 가장 빨리 내보내는 게 병원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걸 관리가 재원인수라는 KPI가 있거든요. 하루만 빨리 보내도 1년에 몇십억 이상 더 벌 수가 있어요. 하루만 해도. 왜냐하면 수술할 때는 단가가 100, 1000단위거든요. 근데 병원에 여러분이 하루에서 병실료하고 간호료 다 해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몇십만 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수술한 다음에 무조건 빨리 보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스페이스에 대한 게 경쟁이 엄청 셉니다. 그 중에 스페이스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스페이스도 있어요. 이거 병원에 가면은 이게 방사선 치료실 가면은 이 장비 무지 커요.
이 장비가 큰데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크냐면 이 장비를 설치할 때는 다 뜯어요, 벽을. 그냥 못 들어옵니다. 장비가 엄청 크거든요. 벽을 다 뜯고 들어오고 이 장비가 되고 장비 컨트롤하는데 따로 있고 이 치료하는데 따로 있고 해가지고 룸이 상당히 많이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장비가 테락 25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전에 있던 게 테락 6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만든 거를 캐나다 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 장비잖아요. 방사선 치료 장비인데 치료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피부라고 하는데 살짝 조이는 거. 그다음에 피부 쪽 속에까지 조이는 거. 우리가 암이 꼭 겉에만 있으려면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는 수술 안 하고 안쪽에 있는 거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암세포가 왜 죽냐? 정상세포는 쪼이고 나면은 회복을 합니다. 근데 암세포는 쪼이고 나면 그 세포막 이쪽이 변형이 돼가지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낫는 거고 제 주변에 있는 분도 어쨌든 이렇게 요거 해가지고 거의 완치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 되잖아요. 그죠?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제 전자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자선을 쏘이는 거하고 엑스레이를 쏘이는 거하고 두 개가 있어요. 기계 장비가. 근데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페이스 얘기했잖아요. 두 장비를 다 놔야 돼요. 그러면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나 팔아먹으려면. 그런데 그러다가 야 이걸 왜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두 개지? 라고 해서 그 캐나다에 있는 회사하고 프랑스에서 합작해가지고 야 이걸 하나로 합하자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어떤 연구해가지고 그때 나온 게 이제 테락 25 앞에 테락 20이라고 하는 장비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하던 차이에 이제 캐나다 회사는 남고 프랑스 회사는 이제 결별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까지는 뭐냐면 하드웨어 컨트롤이었어요. 하드웨어. 근데 컨트롤을 갖다가 뭔가 그러잖아요. 이게 딱딱딱딱 바꿔가지고 엑스선 모드, 전자선 모드면은 하드웨어로 다 이걸 했어요. 하드웨어를 딱 하다가 이거 귀찮아. 뭐 좀 이게 좀 뭐가 안 될까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야 이거 너 잘하잖아. 소프트웨어 좀 해줘. 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바꿨어요. 엄청 획기적이죠. 그러면서 장비 크기도 좀 줄이고 그렇게 나온 게 테락 25예요. 엄청나게 획기적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25가 딱 하면서 어쨌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만 일단 설치돼가지고 일단 운영이 되고 있던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죽었다는 거고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어떻든 저기 선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드에 따라서 뒤에서 전자선이 이제 피부에 딱 오는 전자선이 딱 위에서 딱 비춰질 때 이게 전자선이면 그냥 쭉 가는데 이게 X선이면 X선이 전자선보다 이게 좀 많이 세거든요. 표현을 해놨는데 한 100배 정도 셉니다. X선이. 왜냐면 속에 있는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100배 정도 세면은 이게 좀 변환기에서 세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세게 해줍니다. 세게 해주고 그런데 이게 세게 해주다 보면 이게 저기가 안 돼요. 이게 약간 뭐랄까 이게 빛이 이렇게 한쪽만 좀 세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딱 이렇게 약간 평탄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뭔 얘기냐면 그냥 쏘면은 가운데는 되게 세게 가고 우리가 그전에 떡볶이처럼 옆에는 좀 약하게 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또 이렇게 딱 분산시켜줘가지고 골고루 세게 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획기적인 겁니다. 가장 문제는 사실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그 전에 하드웨어로 하나하나 저기가 그 방사선 기사가 해주던 걸 소프트웨어로 아주 편하게 해주면서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방사선 모드일 때는 그냥 가고 엑스레이 모드일 때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서로 미스매치가 되어서 나온 게 그 사고거든요. 근데 이 당시만 되어도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건지 몰랐어요.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어디 가다 보면 그러거든요. 혹시 여기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 계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혹시 C 가지고 코딩하고 뭐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갑자기 다 10명이 들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코딩을 해도 이게 코딩하는 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를 접합시키기 하나의 절차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우리가 80년대 초반이니까 뭐 이런 어떤 PC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잖아요. 예. 이거를 여기도 좀 나이 드신 분도 좀 계시겠지만 예전에 보면 이 단말기 모듈입니다. 저도 이제 초반에 입사했을 때 이런 걸 봤는데 단말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제 빔 타입이 이게 X선이다, E 하면 E 타입이면은 이제 전자선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의사가 처방한 내역이에요. 의사가 처방한 내역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 방사선 기사가 이제 실제로 조사할 양을 갖다가 여기다가 쭉 입력해요. 입력을 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딱 맞으면 이제 베리피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다 괜찮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돼 있는데 조금 쓰다 보니까 불편한 게 뭐냐면 이제 실제로 그러거든요. 이 조절하고 하는 거는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방사선 기사가 다시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왜 방사선 기사들 여기 달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조금만 되도록이면 쬐야 돼요.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계 조작을 합니다. 근데 딱 와서 하려고 보니까 다 입력했어요. 입력을 전부 했는데 E가 아니라 X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X로 다시 바꿔놓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입력한 게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씨, 야 좀 편하게 해줘. 그러니까 그래? 그럼 쭉 올라가서 X만 바꾸고 와 2로 일종의. 그럼 여기 넣었으니까 그럼 그대로 놔두고 커서 쭉 올라가서 이것만 수정하고 딱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아주 편하게 어쨌든 바꿔줬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어쨌든 일단 처음에 처방값을 열심히 입력했어요. 처음 X라고. 그래가지고 쭉 해서 다 입력했는데 안 돼서 다시 2로 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정상적으로 그냥 했어요. 했더니 에러가 나요. 뭐라고? 멜펑선 54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뭐냐? 예전에 에러가 워낙 자주 나요. 그래서 웬만한 에러는 또 에러 났네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특별히 저기하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넘어가고 했는데 밖에 있는 분은 아주 상태가 심각해지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벨도 고장나고 해가지고 뭐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요즘 좋아했잖아요. 뭐 좀 안 좋으시면 누르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돼 있어서 고장나서 그분이 내려와서 문 두들겨가지고 한 상태에 겨우 껐어요. 왜냐면 이게 한 번 쪼여도 100배를 더 쪼였거든요. 근데 이거 고장났네 다시 또 작동시키고 고장났네 다시 작동시키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간 거는 X선으로 100배 세게 갔는데 화면에 보이는 거는 부족합니다 하고 떠요. 메시지가. 실제로 간 건 하는데 부족합니다 뜨고 이쪽에 있는 체크하는 에러는 멜펑션 54라고 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뭔가 이게 서로 미스매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멜펑션 54라고 하는 걸 조금 친절하게만 했어도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에러 뜨고 해가지고 좀 그래 환자도 좀 아프다고 해 라고 해서 수리기사를 불렀어요. 근데 수리기사가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며칠 동안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있다가 한 일주일 저기 있다가 다시 이제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제3의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내용을 쭉 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는 코드가 무지 간단해요. 무지 간단합니다. 이게 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뭐 열심히 해석을 하면 뭔 말인지 조금은 아는데 뭐 간단하고 if가 써져 있어. 이게 딱 보면은 요즘 쓰는 코딩 방식과 아예 달라요. 그냥 요즘에 조금만 코딩한 사람 무슨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지라고 그냥 눈으로 봐도 다 나올 정도의 그런 코드입니다. 뭐 익셉션이나 이런 것도 아예 없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코드 리뷰라고 하잖아요. 품질하시는 분들은 진짜 옆에 사람이 한 번만 봤어도 이런 코드는 안 만들었을 것 같은 보이는 약간 그런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뭐 그런 거였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 기계적인 조작하고 소프트웨어가 달라요. 예전에 이제 우리 도스나 이게 좀 하다 보면은 기계는 천천히 움직이고 소프트웨어는 막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빛에 뭐 0.000 이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약간 딜레이를 시킬 때는 타이머를 하나 넣어서 타이머 가지고 하거나 예전에는 뭐냐면 그냥 타이머 말고 변수 하나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걔를 지금 값을 쭉 증가시키면서 얼마의 딜레이? 8초의 딜레이를 하는 거예요. 8초의 딜레이가 뭐냐면 얘가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바꿔지는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바꿔주는 시간이에요. 이게 8초의 딜레이. 그래가지고 로직으로 해가지고 8초 딜레이를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8비트로 하다 보니까 256으로 돌잖아요. 0으로 올 때 거기 코딩에 여기 보면 if 대수로 딱 있는데 0이라고 될 때 만약에 키가 다른 값이면 실행을 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이제 8초 딜레이를 하려면 이게 256은 엄청 돌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번을 돌고 있거든요. 근데 키 입력하는 딱 그 시간하고
그 어쨌든 얘하고 어쨌든 그 어레이가 0으로 딱 되는 그 시간하고 키에서 딱 바꾸는 시간이 딱 맞으면 얘 그 다른 상황과 상관없이 그 뒷타임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현을 시키려고 해도 재현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근데 뭐 이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예전에 도스 코딩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저도 터미널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 키 입력하시는 분 속도가 무지 빨라요. 이렇게 그리고 예전에 하드가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커서 움직여도 커서보다 손가락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세 번 누르고 뭐 누르고 뭐 누르고 뭐 누르면 이렇게 툭 하고 기다리고 툭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거의 키를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병폐입니다. 워낙 빨리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 딜레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커서가 가서 거기에 값이 바뀐 걸 갖다가 있는데 다른 변수 이게 참조하는 변수이라고 있는 걸 갖다가 있는 걸 갖다가 참조를 해가지고 그 값이니까 넘어가서 계속 어쨌든 문제가 돼 있는데 조사하는 약간 그런 식이 됐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그런 건데 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오류 메시지가 이제 멜펑션 54다라고 나왔다는 게 하나의 이제 문제고, 근데 이게 뭔지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 원래 이제 개발자들이 코딩할 때 이게 우리가 보면은 프린트F 해가지고 찍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는 뭐냐, 아까 얘기한 식으로 뭐 어떤 거가 나오면 어떤 거다가 문서가 없어요. 물론 문서뿐이 아니죠. 뭐 대응 어떤 저기도 없어요. 이게 절차나 뭐나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서 사고가 동일한 사고가 계속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와서 할 때는 이건 하드웨어 문제야. 요즘도 뭔가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드웨어 문제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엄청 잘 만들어 이거. 야 우리가 최초로 만들고 이 엔지니어 얘는 진짜 처음 만들 때부터 계속 하던 애거든. 얘 정말 잘 만들어. 얘가 사고를 일으킬 턱이 없잖아. 말도 안 되지. 코드도 외좀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테스트 같은 것도 소프트웨어는 하지도 않았어요. 매출 안 되니까. 그리고 하드웨어 쪽만 그럴 일 없어. 야,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데. 그런 식으로 전혀 검사 공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진짜 누구 한 사람이 다른 사람 한번 보기만 해서 나오는 문제였는데 어쨌든 이제 몇 년 후에 어쨌든 몇 년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발견은 돼서 하긴 했는데 또 하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고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 저도 사실 여기 하면서 봤거든요. 뭐 신뢰성과 안전성의 차이를 잘 무지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가 원하는 기능을 계속 해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이 장비가 얘가 해줄 수 있는 라디에이션이라는 이 기능을 계속 해줄 수 있게 해놓은 게 신뢰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이 기능을 하려고 만들고 중간에 좀 에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잘못된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기능을 비행기가 계속 날게 해주는 그런 거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가 되면 환자가 어쨌든 죽을지 다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80년대 한 중반에 나온 장비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개발하고 할 때는 우리가 위험이다 뭐다 이런 것도 정의가 안 돼 있고 이거 하면은 그러니까 이 장비가 이 장비는 두 개의 장비를 합한 장비예요. 하드웨어로 불편하던 걸 소프트웨어로 아주 편하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크기도 줄여졌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팔았다는 거죠. 이거 하다가 보면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보면 위험 분석을 한다거나 이걸 갖다 리스크 평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해 준 약간 그런 것도 사실 매뉴얼 같은 것도 부족하고 그랬다는 거죠. 뭐 베리피케이션도 안 하고 하여튼 이런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문제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터지고 나니까 그죠? 터져도 안 하는 나라도 있긴 있지만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럼 다음 제3, 제4의 사고는 어떻게 하면 좀 안 터질까라고 하면서 야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개발도 개발만 잘하면 돼? 그게 아니라 그럼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삼자가 누구도 봐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 경영진에 누구나 한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조직도 좀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안전 문화도 있어 이런 거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런 걸 쭉 정리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어떤 많은 것들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개발을 할 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뒤에 서포트하거나 지원하는 쪽은 어떻게 하겠다. 보시면은 사실 보면은 우리 품질하면서 했던 것들하고 요구사항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서 정의를 하고 그걸 갖다 설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안전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요구사항이 들어가기 전에 안전한가라고 하는 걸 더 뽑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나 이게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만들면 그럼 안전한 거야? 혹시 이거 잘못되면 이게 쓰는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에러 나면 이게 좀 사고나 이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한 걸 앞에다 미리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잠깐 표에서 보면 그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품질하고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위험 분석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우리가 품질 요구사항이나 개발 요구사항은 고객이 원한 것 아니면 컴플라이언스나 기능 비기능적으로 있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 관점으로 보면은 비기능 요구사항에 안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좀 작으니까 안전 관점에서는 안전에 위험한 상태, 위험이라고 하는 걸 미리 한번 캐치를 좀 해보고 이것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뭘 해줘야 되는가를 갖다가 고민을 해보고 그걸 제품에 집어넣는 거죠. 그게 안전 기능, 리스크 어세스먼트 평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6.1508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느끼기는 아마 번스데일 그때 엄청나게 그 화학 공장이 폭발해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6.1508 주체는 사실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6.1508이 사실 우리나라도 인증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은 영국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6.1508 ORG도 영국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카스 스킴이라 해가지고 6.1508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국 사이트 가면 정말 자세히 정리가 다 됐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거의. 그런 식으로 영국이 그런 쪽에 대해서 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키를 많이 가져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또 이쪽은 또 미국에서 저기 했잖아요. 우리 보면 이제 FDA 인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미국이 또 이제 의료 쪽이나 이런 쪽 안전 쪽은 엄청 셉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제가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위험이다 이거 인식하고 하는 쪽에 보면은 어느 쪽에서 어떤 위험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예비 위험 목록 같은 게 있거든요. 미국 쪽에는 영어로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쪽에 있었고 이쪽에 있었고 그게 있어야 그 관점으로 내가 이게 이쪽에 이거 우리 장비는 이걸 고려했는가 안 했는가를 갖다 할 수 있는 약간 체크리스트나 뷰 같은 거거든요. 그게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다른 쪽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의료 쪽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뭐 이 사고가 나고 사실 제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원자력이나 이런 쪽에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해그학이나 이쪽 관련 쪽의 매뉴얼은 엄청 상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단지 소프트웨어 떠나서도 뭐 그 각각의 인력이 해야 될 거 절차 이런 쪽에 보면은 안전에 대한 것들이 엄청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가이드 쪽으로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공통 가이드에서 이제 안전 가이드잖아요. 이제 우리 공통 가이드 말고 철도나 지금 자동차나 가이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라고 하는 거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고품질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일단 안전이 그럼 뭔지에 대한 거. 앞에 얘기했던 거 조금씩은 중복이 됩니다. 안전이 뭔지. 안전을 알려면 위험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위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안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어떻게 인식할지. 그 다음에 이제 위험도 엄청 큰 위험, 작은 위험, 중간 위험 엄청 많다는 거죠. 그게 등급이 나눠집니다. 이제 내가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뭔가라고 하는 이 등급이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품질 하면은 품질이 뭐 이게 프로세스 표준의 등급이 좀 제품의 품질 등급이 보통 OX가 많잖아요. 근데 안전은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부품마다 뭐 이게 다 있고 해가지고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적으로 보면은 앞에 보면은 이제 개발하기 전에 안전 기능 도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전 기능 도출 아까 얘기한 위험이라고 하는 걸 얘가 써서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 말고 요구사항 말고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걸 갖다가 미리 캐치해 보는 거. 그러면은 전체 어떤 시스템 관점에서 위험성을 일단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안전 요구사항이 뭘지 시스템 거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거까지 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전 기능이라고 하고 이 안전 기능을 쭉 쫓아갑니다. 어디서부터? 요거 분석부터 해가지고 분석 설계 그 다음에 개발 테스트 나중에 통합할 때까지 쭉 이 기능에서 쫓아가면서 이 기능이 원래 하는 걸 설계도 제대로 반영됐네 그다음 개발도 됐네 테스트 해보니까 정상 작동해 통합 테스트가 돼 그러면은 원래 하려고 했더니 얘가 이 역할을 꼭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결국은 제대로 해줬어
이게 밑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개발 절차에서 거기에 보면 어떤 건 이제 기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분석대 됐는지, 설계가 됐는지, 개발이 됐는지 이런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수명 주기에서 그때 해야 될 것들을 했는지가 있어요. 이게 기법이나 이런 게 6.158이나 표준들은 뭐냐면 어느 단계에서 그 아주 이제 안전이 요구되는 거일수록 C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를테면은 뭐 6108 같은 경우 C1이면은 HR, Highly Recommend라는 것 자체가 뭐 한 20개 정도를 한다라고 하면 C2 정도만 가도 이게 갑자기 한 80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전체는 한 15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3, 4까지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각각을 내가 이거 했어라고 쭉 그 정적을 가지고 해서 이제 우리가 서티를 갖다 받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서티 쪽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고 하는 그죠. 예. 가이드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처음에 서론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해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분석에 대해서 이제 오버롤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각각의 각각의 철도나 자동차나 보면은 그쪽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부원으로 해가지고 더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에서 뭘 해야 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명주기라는 게 있고 그때 기법과 산출물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 되어 있고 그다음 운영 단계에는 부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론에는 이제 저희가 또 하면서 보면은 용어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용어가 철도, 자동차, 뭐 의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똑같은 거를 지칭하는데도 서로 달라요. 그리고 레벨도 사실 다릅니다. 이게 또 어디 다른데 얘기하다 보니까 일테면은 그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몇 명 죽냐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일테면은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가 터지면 도시 하나가 날아가고 도시 이상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비행기 하나 하면 비행기 하나 정도쯤, 그죠? 열차가 되면 열차 하나보다 조금 적은 정도쯤, 그죠? 두 대가 같이 부딪히면 두 대 정도. 자동차가 하나 되면 자동차 탄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붙였던 어떤 것, 그 정도쯤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병원에서 장비가 하면 그 치료받던 환자, 그죠? 숫자가 다릅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거 느껴지는 게. 그러기 때문에 용어 정의도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용어는 가이드 가면은 가이드 각각마다 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저희 그 공통 가이드에는 공통 가이드라고 하는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참조했던 표준이나 뭐 문헌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이게 보고 싶으면 뭐 서치를 할 때 우리가 키워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찾을 때 참조문헌 쪽에 좀 보면은 키워드 들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이다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올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뭐 기상 관측 사상 최고로 더웠다라고 얘기를 보통 이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가장 더웠던 게 이제 94년이에요. 94년에 저도 그때 여름에 보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 뻘뻘 흘려가지고 그때 제가 막 군대를 제대하고 했다는 그러니까 기억이 잘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더운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올 겨울도 무지 추웠잖아요. 기상 관측 이래 최고로 추웠고 그다음에 올 여름도 기상 관측 이래 무지 추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뭔 얘기냐면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던 이게 엄청 이게 더워 죽겠다 우리 그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더워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예전의 여름을 보면은 죽겠다라고는 해도 사실 죽진 않았죠.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고도 이게 여름에 이게 저희 좀 여기 드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내하죠. 감내. 야 샤워하고 선풍기 틀면 버틸만한데 근데 올여름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험이다 안전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안전이 약간 쾌적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좀 하면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주 덥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더운 온도도 서로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뒤에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여기에는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게 그 심각도 죽을지 안 죽을지라고는 더워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기상 관측상 처음이야 처음 내년에도 더울까? 우리 에어컨을 달아봐라.
없는 데에서는 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 국가에서 더위를 재해로 인정을 해? 안 해? 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 야, 한 번 있었는데 재해로 해? 예, 한 번 있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전이다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빈도 그 얼마나 이게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얼마나 심각한지라고 하는 거가 합해지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 이 숫자하고 그냥 정반대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보면 이제 안전 얘기할 때는 그 앞에 있는 위험하고 위험을 생각할 때는 그 유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용어에 대한 정의도 한다 그러는데 일단 유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위험원이라는 게 있고 위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해저드, 그죠? 그래서 나오는 거고 실제로 뭐 어쨌든 뭐 뜨거운 물이라는 게 있다. 그냥 주인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얘가 엎질러졌어. 해저드였어. 시츄에이션이 생기고 그런 화상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은 이게 여기 있잖아요. 지하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갑자기 이 건물이 무너지면 우린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냐면 지하에 있다는 게 일단은 해저드라고 하는 게 지하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고 그래서 죽는다는 거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뭔 얘기냐면 결국은 얘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이 건물이 왜 무너져? 뭐 이게 이 정도 되는 건물이 무너진 게 몇 개 정도 확률이 될까? 그럼 0.0000 얼마 프로라고 얘기하면 뭐 이 정도면 그냥 괜찮겠네.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이 가능성이고 무너지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개 가지 위험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여기서 페이지 표시를 했는데 다 이게 자세히 설명이 이게 잘 써놨어요. 예. 그 다음에 안정성 평가할 때는 두 가지예요. 일단은 하나는 정성적인 측면, 하나는 정량적인 측면. 정성적인 측면은 뭐예요? 얘가 위험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건 정성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펑션이 기능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시스템이죠. 하드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면 어쨌든 뭐 그냥 이게 한다고도 만약에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면 이 핸드폰이 위험할까 안 할까라고 안전성을 판단할 때는 뭐예요? 얘가 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뭐 할 만한 거 일단 꼽는다는 거죠. 근데 유일한 게 사실은 핸드폰은 배터리밖에 없거든요.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하면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배터리 폭발하는 게 그게 똑같은 거죠. 아까 얘기한 거. 그럼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폭발하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잖아요. 근데 개발하다 보면 누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 그러니까 그게 정성적으로 얘가 폭발할 수 있고 그걸 끄집어내는 게 약간 위험원이라고 찾아내는 약간 그런 쪽이고 그렇게 되면 야 이거 폭발하면 얼마나 다쳐? 이거는 그럼 얼마나 자주 이게 터질까? 아니 배터리의 내부 연한은 얼마 정도로 잡아줄까?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은 정량적으로 그래서 얘는 위험의 숫자가 정량을 하니까 이 정도쯤 돼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판단은 뭐냐면 그 이 정도면 그냥 뭐 돈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얘를 갖다가 정말 이게 안전하게 하려면 한 900만 원 더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누가 살까? 근데 이런 고민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고민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나 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그런 거죠. 위험하고 안전하고 사이에 있는 어떤 거죠. 수용한다, 허용한다는 거거든요. 뭐 이 정도는 내가 그냥 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 가능한 상태가 안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이다, 위험하다 얘기할 때는 그 확률적인 개념은 성이라는 표현이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안전이 없는 거죠. 위험하다, 절대적인 위험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 뭐 그잖아요. 어른들이 이게 애들 적용하지 뜨거우니까 만지지 뭐 이게 그다음에 뭐 집 밖에도 나가지 마라 뭐도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죠. 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가, 애들이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는 절대적인 안전 위험이 없다는 거죠. 갑자기 여기 와서 딱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사실 요새 계속 이제 그 결정장애로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어요. 자동차. 차를 좀 바꿀 때가 돼가지고 바꾸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계속 하면서 순위를 계속 하고 있던 게 B. 저는 다행히 D는 아니고 I 쪽으로 차를 선택을 딱 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신문기사가 좀씩 나오고 근데 나오고 해서 제가 자주 가는 그 B 카페에 가보니까 거기 있던 분들은 감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고 이렇게 어떤 액션이 갑자기 보이면 일단 쓴다. 그래서 뒤에 가서 미리 구입한 소화기를 가지고 내려온다. 그래서 불이 나면 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끄면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뭔 얘기냐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니면 나는 위험이 없이 나는 이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게 나는 이게 여기 정도는 돼야 돼. 여기 정도 절대적인 뭐가 돼야지 말도 안 된다. 근데 나는 달리는 재미, 앞에 있는 마크, 뭐 외제차라는 뭐 이걸로 또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 수준이 되게 높은 쪽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위험하고 안전해서 안전한 상태에 있는 거죠. 안전한 상태는 서로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안전한 상태이고 이 위험 쪽에서 실제로 위험이 있어서 허용 가능한 위험, 이게 C이라고는 안전성의 등급이에요. 등급이 다른 거죠. 나는 여기 정도가 등급, 여기 정도, 여기 정도, 여기 정도. 이거는 등급이 낮은 거. 이쪽은 등급이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안전에 덕연 사람은 나는 등급이 되게 높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비동아리의 열성 그분들 같은 경우는 등급이 아주 낮은 거죠. 이게 나머지는 다 내가 등급을 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걸 처리하는 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안전 기능이라고 하는. 하나는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 예, 발생하지. 미리 센서를 해가지고 짜자작 봐가지고 이거 숫자가 이상해. 아니면 내가 미리 해가지고 차의 상태가 좀 이상해. 얘가 추력이 좀 떨어져서 내려서 한번 볼까? 라고 하는 게 이제 미리 방어를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은 이제 이미 사고가 발생하고 났을 때 그걸 줄이는 거. 뭘 좀 에어백, 안전벨트 그거잖아요. 사고는 났어 이미. 났으면은 그 난 상태에서 줄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미리 예방하는 건 아까 두 개 얘기했잖아요. 시비얼리티하고 프라벌리티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건 사실 프라벌 발생 가능성을 계속 줄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생한 다음에 이제 그걸 경감시키는 건 시비얼리티를 줄이는 거예요. 뭐 방호벽을 하든 뭐든 차를 갖다 강성을 해가지고 앞에는 팔을 찌그러지고 이쪽은 나를 버텨주고 에어백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아니면 요걸 하고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미리 알아가지고 조심해서 언제 터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좀 그거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하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C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경제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 기능 하나 넣었을 때 차 가격이 엄청 올라가. 그럼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계속. 이제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차를 구매를 할 때 그때는 뭐냐면 안전기능이 별로 안 중요했어요. 차가 잘 달리고 안전하게 달리고 고장 좀 안 나고 그래서 날 덜 귀찮게 하고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차선 이탈 방지나 아니면 옆차가 오는 거나 이런 거는 그냥 부가적으로 옵션으로 해서 사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보면은 편리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 가격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제성인 거죠. 이걸 그냥 기본 옵션으로 두면 뭐 150만 원짜리 옵션이라고 하면 이건 기본으로 차 가격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고 야 얘네는 조금 안전해. 그리고 이게 살까라고 하는 거든 아니면 내가 부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든. 그래서 안전에도 이제 경제성이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뭐 좀 와서 안전에는 보면은 어쨌든 이게 안전 기능을 뽑기 위해서 이게 위험한 것을 추려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이라고 하는 걸 평가 등급을 매겨서 이걸 갖다가 감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 이 등급을 몇으로 할까라고 하는 거, 그 고민이라고 두 개라는 거죠. 완전 위험하지 않게 해주는 그 기능과 얘가 어느 정도까지 덜 위험하게.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등급이 높으면 안전기능을 막 넣어야 돼요. 이렇게. 또 하나 체크를 막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기능을 넣는 것도 하드웨어나 기능을 넣는 것도 있지만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를 이제 뭐 밸리데이션이나 이쪽 갈 때 계속 쑤셔보거든요. 코드 커버리지도 뭐 100%가 되고 뭐 그전에는 100%가 아니고 퍼플 해야 되고 정적 검사도 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막 강제가 되는 겁니다.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EUC라는 말을 좀씩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EUC 하면은 이제 이퀴먼트 언더 컨트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안전을 우리가 다루는 건 뭐예요라고 얘기하면 안전은 뭔가 제어되는 쪽에 관련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 안전성에서 다루는 거예요. 얘가 보면은 이 마이크가 여기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성을 얘기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얘가 갑자기 저한테 해를 주는 어떤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체크하고 있는, 제어하고 있는, 컨트롤하고 있는 여기 보면은 EUC, 그러니까 안전 관련 제어 장치죠. 그게 있는 거가 이제 일단 안전에 일단 고려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안전 기능을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안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소프트웨어 아까 레벨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까 그럼 소프트웨어는 이게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4등급인지 어떻게 정해요? 그냥 하드웨어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하드웨어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하드웨어는 기를 쓰고 이렇게 어떻게 이게 등급을 얼마 하라고 하면 그걸 장비를 이렇게 여기에 뭐 부품을 못 넣고 해가지고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거든요. 소프트웨어도 그런 작업을 막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한다 할 때 소프트웨어는 그냥 하드웨어에서 이거 2등급으로 개발을 해. 그럼 소프트웨어도 그냥 2등급으로 하는 식으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면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안정성 관련된 게 뭐 요구사항 뭐 브릿지 인터페이스 좀 많이 쓸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스템 이거 보면은 이제 다 했어도 시스템이 작동하기 불안정해. 그럼 이거 안전하지 않은 거죠. 아까 얘기한 그거죠. 요구하는 것만 다 할 게 아니라 이것이 가져오는 위험성이라는 것도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와 있던 거고, 네, 책에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성 관리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쪽은 이제 안전성 관리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품질도 있고 품질 관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안전성 관리라는 거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수명주기에 대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 제시를 하는 거고 단지 이제 문서화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안전성 관리자의 어떤 기능이라는 게 6.1508에 나와 있어요. 안전성 관리는 뭐뭐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나와 있거든요. 앞부분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수명주기 단계별로 해가지고 역할 같은 거, 다른 조직과는 누가 뭐하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야, 품질감독자는 뭐하고 또 개발자는 뭐하고 설계할 때는 뭘 나와야 되고 위험 분석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되고 뒤에서 베리피케이션 하는 사람은 베리파이어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명 주기별 안전성 관리는 보면은 그 실제로 6.1508은 수명 주기의 상세 활동은 그냥 1207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단계별 산출물 같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 산출물은 파트 1 쪽에 보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수명 주기 단계가 어쨌든 목적에 적합해야 되는데 수명주기가 그럼 워터풀을 꼭 써야 돼요 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에자일이라고 해도 쓸 수 있고 수명주기 단계가 반드시 분석 설계가 이력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병합될 수도 있고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명주기가 다른 수명주기 안전이나 다른 수명주기를 써도 상관없다. 그렇지만은 적절한 기법과 어떤 수단을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문서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안전성 관리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책으로 조금 이제 서서히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앞에까지 개념적인 내용이고 책으로 딱 들어가서 이쪽에서 빨리빨리 하게 이렇게 사실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어서 예, 여기까지 오는데도 오래 걸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말이 많네요, 그죠? 예. 어쨌든 책은 뭐 책 보면 되는 거니까 이 그림 하나가 저희가 교수님을 하는데 2달 이상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16개의 단계라는 걸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거를 근데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하고 너무 떨어졌어. 그것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해석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소프트웨어에서는 1207이나 S-, 그래서 1207에 있는 프로세스나 아니면 이쪽을 봐도 그러면 그쪽은 이해가 가는데 이쪽으로 오면 또 안 되는 거. 왜? 그냥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구현이라고 하는 쪽에 우리가 여기 앞에 보면 분석까지 돼 있지만은 병합 끝나고 이 구현이라는 데에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는 1207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할 때 이 앞에 있는 어덜러지 단계는 이제 유형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 명세하는 쪽 요구사항 쪽 하는 데가 우리 요구 분석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렇게 구현하는 쪽을 전부 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구현하는 과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유주보수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이나 베리피케이션 하는 거는 우리가 요구 분석하는 데부터 통합까지 쭉 해주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단계를 저희 이 가이드라고 하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해줬어요. 해석을 좀 해주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품질 있잖아요. 품질 그런 어떤 방법론이나 기법 이쪽하고 조금 옆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좀 쉬워지게 만들었다는 게 이런 거고
일단 위험 분석을 보면은 여기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위험 분석 5단계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제 장비가 나오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저희가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대상이 무언가를 먼저 정하거든요. 그러면 이 장비를 정하고 이거에 대한 위험 요소가 뭐일지를 갖다 뽑아보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옆에 있는 거 우리 이 기계하고 관련이 없는 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EUC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EUC라는 거 익히면 언더 컨트롤이 되어 있는 거 하고 거기에서 제어해 주는 거 얘가 해줄 수 있는 범위이지 얘가 해줄 수 없는 범위를 갖다가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식별을 하고 그죠. 식별까지는 뭐예요? 식별까지는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별까지 했던 거는 이거하고 관련된 뭔가 그죠? 에셋이죠. 우리가 에셋이라고 얘기하는 체크리스트도 있고 그런 거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 어쨌든 목록 내지는 거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엑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파워포인트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장비는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어라고 있으면 그런 것들로 이게 식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 가지고 각각의 기능이나 쭉 쫓아가면서 이쪽에서 그러면은 얘가 심각도는 얼마 정도 될 거고 발생 빈도 얼마 된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럼 위험성 얼마다. 한 다음에 쭉 저기를 합니다. 이게 정량적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레벨 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에 맞게 어쨌든 안전 요구사항 쪽으로 하고 할당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을 할당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게 안전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뭘 얼마나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할 때 처음에 보면 위험이라는 거 우리가 정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을 일단 제거를 하잖아요. 이게 뭐 압력이 높아서 얘가 폭발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압력이라는 걸 자꾸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할 거잖아요. 압력이 높다라는 건 얼마지라고 얘기하면 높은 수치 거의 비슷하게 가면은 센서 계속 하고 있다가 위험해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위험이라는 걸 위험을 감소하려고 뭔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했어요. 그러면 이게 감소됐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걔 말고 뭔가 안전한 위험을 감소하기 장치를 뭐 이렇게 추가를 옆에다 하죠. 이게 추가를 보통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압력이라고 얘기하면 센서에서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면 방호벽을 이렇게 좀 함께 한다거나 아니면 센서가 좀 인식이 안 되면 센서를 2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얘를 갖다가 잠궈버린다거나 이런 걸 갖다 안전 장치를 추가하고 장치도 좀 애매하면 알람을 하죠. 사실 이제 가장 돈 싸게 들고 하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알람이죠. 그래서 저기 이제 조선 쪽도 가보면 알람 시스템 되게 많아요. 이게 파워 밑에 기관실에 나오는 아니면 이 상황에 나오는 걸 가지고 기관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넓은 바다에 멍하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 깨우기 위한 어쨌든 그 해양사고의 많은 부분이 다 대부분이 다 그 어떤 항해사나 그쪽에 대한 인재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경보 시스템이 되게 많아요. 근데 경보 시스템도 조금 애매하면 물론 이제 경보 시스템 들어가죠. 그럼에도 원하는 목적이 안 되면 이제 교육 절차를 추가해요. 야 이거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교육을 하죠. 그래도 안 되면 이건 폐기해야 된다. 이거 위험해서 이걸 어떻게 써? 라고 하는 게 작이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FMEA라고 하는 시스터라고 하는 그런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가 이게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이게 뭐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없으면은 위험원이 뭐야? 그럼 그게면 영향이 뭐가 미쳐? 그러면은 야 이거 보면은 시리얼리티는 4 정도 돼. 위험하다. 그럼 프리퀀시 이것도 4 정도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이 상태가 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이제 원인이 됐던 걸 갖다 전원이는 저 통신이 ATS 이걸 다 따져봐 가지고 이걸 전부 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시리얼리티는 안 없어지죠. 뭐가 돼요? 프리퀀시. 이게 어떤 빈도수만 줄일 거죠. 그래서 빈도수를 딱 줄이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실 레벨이죠. 그게 딱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욕을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 저감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안전 기능입니다. 어떤 건 하드웨어 기능, 어떤 건 소프트웨어 기능, 어떤 건 절차나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무결성 수준이라는 요거는 하드웨어계, 시스템계 그대로 소프트웨어로 온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범위 정의하고 처음에는 정성적으로 하고 정량화 시킨 다음에 거기서 요구사항을 하고 할당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온 분석 기법도 뭐 해외제업 FTA, FMEA
그런 것들이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서부터는 그냥 수명주기이고 책의 생김새니까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리얼라이제이션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SD식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V 다이어그램이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어떤 테크닉을 매절 어떤 거 써라라고 하고 이게 보면은 이제 실 2레벨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가가지고 준 전형기법은 썼는지 병행법 썼는 건지 여기서 뭐 레커멘드면 이제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고 이제 추천이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 HR 해가지고 하이리 레커멘드면 이제 반드시 있다 이런 거 증적을 제시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610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6108에는 기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140 몇 개, 뭐 철도나 이쪽보다 한 2배, 아니면 1.5배 정도 많습니다. 예, 그러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법에서 오는데 디자인 및 뭐 코딩 표준도 써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실제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코딩 표준 같은 경우는 실1에도 하이리 레커멘드로 되어 있는 디자인 표준. 여기 있다, 그죠? 실2부터 지금 다 HR이에요. 그럴 정도로 되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운영 단계 쪽도 나와 있습니다. 부록에는 보면은 이런 게 돼 있고 요거 이제 부록이라기보다도 그 예전에 이제 소프트 공학센터에서 보면은 그 품질이나 공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법이나 뭐나 내가 이게 소프트 공학이나 품질적 용어가 잘 모르면 소프트 공학 사이트 안에 이거든요. softeng.kr 여기 가면은 정말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만드는 자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소프트 공학의 뭐 형상관이나 뭐는 개념을 정말 쉽게 풀어놓은 것도 많고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자료도 많으니까 필요하면 여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적용 사례는 어떤 조선해양 쪽에 했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적용을 잘했냐 하면 사실 완벽하게 해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은 이제 수준이 좀 낮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조선해양 쪽에 이제 저희 적용했던 업체들은 저희 일반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때보다 한 15년 정도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아니 잘 봐줘서 그런 거고 조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품질이 뭔지 뭐 이런 쪽에 대한 교육이 막 한 2달 이상을 했어요. 안전으로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한계가 있었는데 뒤에 많이 좋아지고. 근데 또 이제 어떤 기업들은 또 지금 오래 하는 기업은 그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거기는 이미 안전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더 접근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미나 같은 거 지금도 세미나 하고 있죠. 이런 거 계속 하고 있고 뭐 일단 중요한 건 인식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이제 어떤 인식이거든요. 지식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 안전이 어떻게 들어가 안전인지 이 정도 하면 이런 걸 하는 게 안전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해주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시간은 조금 남았지만 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남았지만 이제 공통 가이드 쪽은 다른 가이드하고 조금 다르게 이게 이제 기본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아까 위험이라고 해서 제가 어쩌고저쩌고 앞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위험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 교수님이랑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어떻게든 많이 써내려고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자료보다도 일단 뭐 많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한 2년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몇몇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명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 항상 안타깝거든요. 근데 이제 철도도 있고 다른 쪽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지금 어쨌든 안전이라는 쪽에 어떤 트렌드나 키워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뭐 나이파하고 스프리하고 지금 TTA하고 되게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잘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앞에 시작한 어떤 그런 점이고 이제 지금 저희는 만들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빨리 이걸 버릴 수 있는 때가 이런 걸 가이드라고 만들었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버전 한 2.0이라는 것 자체가 빨리 나오면 또 3.0, 4.0이 빨리 나오면 좋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안전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